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강성필 두 정치 컨설턴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회의 관련해서 먼저 좀 짚어보면 여야가 어제 예고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반대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합의안에 도출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재석 의원 259명 중에서 256명이 찬성했고 기권 3표였거든요. 자, 윤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이제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튼 것이죠. 아마 국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이었던 법안이 어떤 여야의 중재로 인해서 풀렸고 합의안을 도출해서 반대가 한 표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통과했다는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좀 국회에서의 모습을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한 얘기도 이어갈 텐데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봤을 때는 어쨌든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영장 청구 의뢰권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참사 위원회 거기서도 의뢰 청구 그 영장 청구 의뢰권이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반쪽으로만 이게 구성이 되면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가족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항상 민주당에게도 그 여당과의 합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셨고, 거기에 민주당이 잘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고, 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계속 반대를 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우리는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퇴장했고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규탄 대회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며칠 21대 국회 이제 이달 말까지인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 최상병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최근 들어서 공수처의 이 최상병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성과들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자. 또 수사 후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검토하자라는 의견을 내왔는데요. 근데 야당으로서는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밀려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 역시 어쨌든 민주당 소속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안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정치적 압박이 컸겠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일정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고 처리가 돼서 통과가 되는데요. 사실 근데 아직은 저는 협의에 좀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지 않고 다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완전한 파행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실에 전해지는 기류를 보면 민주당이 정쟁화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윤 대표 좀 높게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선 민심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 이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참패했다고 그런 성적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가요 인원이 8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검사는요 일반 검사는 25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최근에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2건이나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던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래 하부, 국방부의 하부 조직만 수사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인력과 어떤 권한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특검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는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민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든 뭐 여당이 반대하시든 저희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21대에서 털고 가는 것이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좋을 것이다. 그래야지 21대 때는 큰 정쟁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 대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그런 인식이 여권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윤 대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특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그동안 여러 특검들을 고찰해 보면 특검이 원래 당초 목표했던 수사의 대상 외에 다른 별건의 수사를 통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슈를 끌고 가고 전국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정부와 여당은 그런 점에서 최상병 특검이 국정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것인데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여론이 아무래도 이 최상병 특검 자체에 대한 찬성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가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재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아마도 오늘부터 치열하게 야당과의 좀 협의를 통해서 예.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 밑에서나마 협상이 이루어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온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니까 윤재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김진표 의장이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그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 왔고 그리고 또 박지원 전 의장이 어제 또 김진표 의장을 겨냥해서 욕설을 하는 바람에 또 있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의 그 욕설 파문 방송 중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한 실수였다는 해명에 자 의도적 실수는 아니냐 의도적 실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이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방송 스튜디오 내부를 잘 모르시는 말씀이죠. 다 정치인들 의미를 두지만 제가 진짜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저처럼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박지원 정치 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 일단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함으로써 김진표 의장은 좀 어쨌든 이 상황은 넘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언론이 박 전 원장 이 당선인이라고 부르죠. 뭐 박지원 당선인 욕설 논란에 주목한 이유는 이 박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장에 출마할 거란 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예. 박 전 당선인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지 뉴스가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박지원 당선인이 저 실수인 거야? 아니면 의도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들 그냥 웃죠. 그래서 시청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본인은 매우 답답할 겁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게 본인으로서는 국회의장이 욕심이 날 만도 한데 지금 국회의장의 후보군으로 거론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추미애, 정성호, 뭐 조정식, 우원식 의원까지만 거론을 하고 본인을 거론을 안 해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본인이 조금 나름의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일단 뭐 국회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으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어떤 정의로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저런 실수가 의도하지 않게 나와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 강 대표가 말씀하신 다른 국회의장 후보군 중에 네. 가장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인물은 추미애 전 장관이죠. 네. 국회의장 중립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립 논쟁에 불을 가장 먼저 붙인 인물인데요. 추 전 장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차기 의장으로 추대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박지원 전 원장도 나도 좀 봐달라 이렇게 뛰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윤 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당선인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까지만 가면은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민주당 내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마음속에서도 또 다른 추연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좀 부담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미애 장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지혜롭게 여야를 좀 두루 아우르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좀 반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얌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격하지도 않은 그러한 인물에 대한 대안론이 아무래도 박지원 당선인에게 좀 모인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 전 장관과 1대1 구도만 가면 나도 해볼 만하다, 승산이 있다 이러한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전평 비슷한 얘기를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자, 두 분은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죠. 누가 맞추시는지. 제가 또 이렇게 같은 당 소속으로서 또 말을 해서 또 그분이 되거나 안 되고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는 우리 윤주진 대표께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장 상은? 저는 최근에도 뭐 김진표 의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는 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민주당 편을 들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편도 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민주당 신경 쓰지 않고. 하지만 민주당이 또 본인의 출신이지라고 해서 민주당 편든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받을까 봐 민주당 편드는 거에 대해서 소홀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저는 어떤 책임감과 균형감이 생길 겁니다. 또 국회의장은 다음 정치적인 미래의 스텝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음은 공통일 건데 또 한 가지 추가를 드린다면 어쨌든 여당과 야당 의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려면 우리가 좀 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20여 년의 의정 활동 속에서 의원들이 잘 평가하리라 믿습니다. 윤 대표 보시기에는 강 대표가 얘기한 그 좀 깜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구는 안 된다고 딱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강 대표님이. 예, 근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심이 중요하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장이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그 점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역량과 자질을 떠나서. 저는 아무래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성호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네.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잘 반영하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이미지라든지 화법에서도 국민들의 반감이 좀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굴 원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은 추미애 전 장관을 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돼야 대통령이 좀 더 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원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결선 투표를 가면은 정성호 의원에게 표심이 모이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의장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22대 국회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 박찬대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거의 추대되는 그런 분위기 맞죠? 네. 예.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국 혁신단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전개될까요? 22대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저희 그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이채 양명주 그래서 마지막 세 글자 양명주가 사실 영평고속도로 명품백 그리고 예. 이제 주가 조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궁금하다 이거 밝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로운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이유는 어떤 정의와 상식과 이런 공정 이런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도 좀 관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문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22대 국회에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가 또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아도 여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저희에게 동의를 해서 좀 힘을 실어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 대표 말씀대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민심은 다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보다도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계속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한 번쯤 소환을 해서 조사하는 정도, 이 정도의 모습만 보여도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제대로 뭔가 진상이 규명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특검이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좀 버리고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오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런 점에서 이 특검의 기류, 특검의 광풍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강력한 공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소통 역할까지 해야 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오늘 송석준 의원이 어떤 짐이라도 지겠다며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원내대표 경선의 구도를 결정할 변수로서 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그 출마 여부를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 불출마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의원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자, 아직 여론을 좀 더 살핀 뒤에 결정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나올지 말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규 의원이 내심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한다, 불출마를 한다 입장을 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언론에서 상당히 불출마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고 여기서 불출마를 선언하면 이철규 의원은 마지못해 떠밀려서 불출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철규 의원, 소위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이 대목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바뀌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부족하다. 혁신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아마 좀 명예로운 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윤, 소위 반윤이라 불리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은 당 전체에도 좀 불안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친윤의 후보군을 좀 찾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친윤 핵심이라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핵관이라는 표현이 쓰였던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네. 친윤은 친윤이지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색채가 좀 옅은 그 인물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그 이종배, 뭐 성일종 의원 등도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네. 좀 이철규 의원 뭐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출마설이 이게 불거진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철규 의원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고 대통령실과의 좀 양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실로서는 이철규 의원이 가장 믿음직한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러 가지 특검들이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조금 분열되는 양상이 있어 이탈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표를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이 적임자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철규 의원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일처럼 해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본인의 의지와 주변에서도 같은 친윤에서도 출마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본인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외치지 못한 이유는 그러한 내막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 훨씬 돋보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는 대통령이 있지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대통령실과 법안을 조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 정말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2대 첫 번째 원내대표는 극한 직업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22대에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예. 이탈표를 단속해야 되는 큰 짐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송석준 의원 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 후보들은. 어쨌든 당내 주류 세력에서 좀 한 발 물러서더라도 아까 윤 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좀 이렇게 뒤로 빠지더라도 이렇게 받쳐주는 모양새가 돼야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철규 의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절대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그 말은즉슨 이철규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용사는 배우가 아니다라는 걸 공식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은 이철규 의원이 용심이다, 윤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나가도 한번 승산이 있겠네라고 하는 계산이 깔리겠죠. 그래서 홍석준 의원이 먼저 이제 깃발을 들었지만 예.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추경호 전 부총리라든지 또 성일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뒤늦게나마 흥행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가 좀 유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민생 법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경제통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휘말리지 않고 좀 의원들 두루두루 좀 표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그럼 강 대표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박찬대 의원이 될 거잖아요, 민주당은. 네, 그렇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실과 조율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하고 협의한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윤의 어떤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 그러면 저희하고 길고 지난한 어떤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안을 가지고 당내에서도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실에게도 관철을 시키지 못한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선거 패배에 있는 친윤보다는 비윤이 되는 게 좋지만 저희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친윤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까 윤 대표도 국회의장, 추미애 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분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 농담입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는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실망감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자체는 근데 상당히 역량이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과의 소통이 잘 되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좀 기회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황우여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 전당대회 룰, 지금 100% 당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심으로만 뽑는데 이거를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황우여 비대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미 좀 상징화돼 버린 경향이 있어요. 즉 당원 100%는 조금 구태한 어떤 룰. 그 여기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좀 반영하는 것이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이렇게 딱 프레임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에서 당원 100% 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좀 어느 정도의 변화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당내 요구가 너무 거세죠.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여론조사를 25% 정도 합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랑 서로 룰을 좀 맞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강하게 삽입을 해서 예. 이런 표심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제가 오히려 제안하는 거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들에게 민심을 반영할지 말지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당원들로만 투표해서는 우리가 선거에서 확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10%든 20%든 여론조사를 넣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황우여 비대위에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 룰이 바뀌면 나올 수 있다라든가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룰에 따라서 경선에 나올 사람들, 이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변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당원 100%가 여론조사 50%라든지 30%라든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느냐. 조기 등판. 세 번째가 용산의 마음이 움직이느냐. 저는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류를 보면 용산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어떤 당원 100%의 어떤 이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 저는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당원 100%는 이미 부정적인 폐쇄적인 안이라고 이미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론조사 국민의 마음은 좀 섞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당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25% 가지고는 국민의힘은 좀 부족할 듯 보인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세요? 반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최소한 5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 그 윤 대표가 이제 역선택 방지 방안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역선택을 좀 확실하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다든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 이런 걸 물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또 비판과 견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 상승 또 예.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지지층을 좀 국한해서 묻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처음부터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할 경우에만 예.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강 대표가 얘기한 그 두 번째 변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권 주자 후보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가면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 출마 여부,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도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이제 총선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 목격담이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지지자들이 열광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윤 대표 어떻게 네.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또 아픔이 있겠죠. 한때 이제 정말 국민의힘 전체를 아울렀던 지도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정부와 여당의 관계 설정이 과연 쉬울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좀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산에 너무 협조하는 모습으로 가면은 용산의 아바타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요. 용산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윤한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면 이게 예. 정부와 여당 모두가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무래도 상식적인 중론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다음 정치를 어떻게 재개하고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등판론이 그렇게 많은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자체를 지지하는 세력은 많아요. 그런데 당대표는 맞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한동훈 위원장을 부르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입지가 좁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이철규 의원 반대 여론이 너무 언론이 좀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같다는 지금 불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반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등판하게끔 좀 언론이 좀 너무 조장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것이 언론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부추기겠습니까? 언론이야 뭐 있는 그대로 뭐 보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캐릭터,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이 법무장관 때부터 보면 항상 대받아치는 스타일입니다. 당하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홍준표 시장과의 어떤 설화 그리고 어떤 대통령과의 오찬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는 아 이분이 지금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지면 다음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예. 또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서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깊게 해석을 해보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은 한동훈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여론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바로 출마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일단 최소한의 명분은 좀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명분이 정해졌지만 그럼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내밀하게 좀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 왜? 아무리 명분이 좋고 출마를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론조사 결과들과 달리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보시기에? 룰이 예를 들어서 당원 100%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당내 주류 세력이라 하면 사실 현역 의원들의 어떤 조직력이 크게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좀 변수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룰이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추후에 두 분 나오실 때 또 얘기 나눠보는 걸 하고요.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주진, 강성필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